시작할게요. 일단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어려운 용기를 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간줄여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요거는 모자이크 되고 음성 변조 되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노출돼서 뭐 치매적인 부분이나 좀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보장해주고 제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좀 대응을 할 테니까 제대로 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인터뷰에 나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나선 건 아니고 춤을 주셔서 네.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사실 고민을 하셨을 텐데 잠깐이라도 고민을 하셨어요. 네.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사실 되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면 관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당시에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그분과 제가 알기로는 교제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감정으로 교제했는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하고 교제했었어요. 아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 이후에 또 연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제가 2022년에 완전히 다른 업계에서 직장인을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직장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그때같이 팔로우를 하고 DM이 왔어요. 결국은 스승님이 남자분인데 무슨 사이냐, 스승을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순수하게 운동을 하는 친구로 알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피트니스 무드라고 하는 그 운동 모임을 그 사람이 주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계속 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서를 쓰고 들어오라고 저한테 제안서를 보냈어요. 근데 딱 봐도 선수급인 사람도 없고 연애를 조장한다고 그러고 사실 거기 모임에 온 사람들 눈빛이나 몸 상태만 봐도 이 사람들이 똑바로 운동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운동을 제대로 해서 선수급인 사람들, 프로급인 사람들은 혼자서 운동을 워낙 스승하고 같이 하지 그런 곳을 가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약간 취미 크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모임에 전 정보가 없어서. 저는 그 모임 이름도 기억해요. 피트니스 모드라고 해서 송파 잠실 그쪽에서 그 사람이 그걸 했는데 처음에 그걸로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저는 거절을 했어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거절해주는 사람도 처음이다 하면서 또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인으로 친구, 저는 또 처음에 그 사람이 선수급인 줄 알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괜찮다 그래갖고서는 산책을 하재요. 그래서 산책을 하러 만났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저는 뭐 연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따지면 교제는 아니지만 교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남이 좀 이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그 분이 말이나 행동에서 좀 어느 정도 진심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응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좀 진심이라고 느껴졌을까요? 밤늦게 산책을 끝내고 헤어지는데 어디서 뭐 소주 한잔 하자, 술을 하자 뭐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안녕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런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새벽 2-3시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있었다. 근데 내가 평생 나는 내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고 내 어머니는 잘 배운 사람이고 또 서울대를 나왔고 정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보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한평생 내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고
아, 그런 글을 많이 썼었어요? 저한테 온 제보 중에도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사진을 올렸다 내렸다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서는 또 내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내 꿈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저 결혼하려지요? 뭐 이런 사랑스럽고 귀여운 무드의 글을 올렸다 내렸다를 했었고 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좀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한다는 그 감정이 느껴졌고. 느껴졌고. 그런데 남성이 여자한테 내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진정성을 표현하는 거는 그분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건 정말 진심일 때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수모랑 저희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다 진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아무한테나 하지 못할 짓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렇게 애절하게 저한테 자기 어머니를 닮았다 드디어 찾은 것 같다 진심이다 하면서 애절하게 그렇게 통화로 구구절절 할 때 근데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근데 못 헤어질 거고 근데 지금 파국이라서 헤어진 거랑 마찬가지지만 아직 헤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해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못 헤어지는 이유가 얘기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파국이고 헤어진 거랑 마찬가지라면서 왜 안 헤어지고 나한테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받아달라는 식으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냐 이건 인간한테 할 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여자한테 먼저 헤어지자면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헤어진다 그게 좋네요, 언변이. 자체가 좋네요. 이게 역겨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저한테 애절하게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자기 어머니 얘기하면서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전 그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결국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랑 내가 저녁 때 금요일 저녁 때 날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말씀드렸다가는 그놈이 저를 추적할까봐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배우셨어요? 포징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운동에 처음 가르쳐드린 학병아리였는데도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엉망이라는 걸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접근은 운동 관련된 뭐 그런 뭐 약간 자기한테 뭐 포징을 받아라 뭐 어디가 좀 손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보통 이렇게 접근을 다른 분들은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선생님을 찾았다고? 아예 나한테 배우지 뭐 그러길래 저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손 비키니 선수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게 초짜인 질문해주는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저는 전부터 이렇게 사진이나 운동 관련된 거나 이 대회 관련된 영상 이런 걸 봤을 때 초짜 아니에요. 그리고 컨디셔닝 되게 좋으시고 일단 이런 자리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좀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분의 눈에는 그 레벨, 본인 레벨보다 조금 맞지 않는 코치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죠. 선수가 되고 싶으면 선수 경험이 있고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맞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맞죠. 저는 그 사람을 제 선생 후보로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 넘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넘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내가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해서 내 기준이 높아서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좀 레벨 자체가 낮은 분들은 이 사람의 레벨을 좀 높게 보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거기서 판단이 흐려질 때 약간 홀린 상태로 이 사람이랑 접촉을 해서 이렇게 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그 보는 시야가 좀 다르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피해는
성적인 부분의 피해를 본 게 선수님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적인 부분의 피해를 아니 일단 피해보다 어떤 식으로 그거는 접근을 했는지 좀 불편하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인 거 숨기고 나타난 남자랑 산책을 했다는 것도 너무 상처고 그런 상대랑 지금 밤새 통화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더럽고 화가 난다. 그래서 나는 너랑 만날 생각 없다. 여자친구 있는 남자 허용할 생각도 없다. 나는 그런 여자 아니다라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계속 밤마다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왜 연락했냐 했더니 통화대행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받았는데 여자친구 있는 걸 숨기고 접근한 남자한테 관심 없다 했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1년 뒤에 헤어졌다고. 근데 또 그때는 또 제가 속은 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었나 보다라는 착각을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헤어지고서 그 이후에도 연락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진짜니까 그 헤어졌을 때 그 이후에 연락을 했겠다 이렇게. 그거는 진짜 맞아 연락을 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구나라고 제가 착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나오라는 말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다른 목적,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학원 자는 이후로는 뭐 더 이상 만나려 안 하고 그냥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할까 다운됐다 뭐 이런 남자들이 도망갈 때 쓰는 그런 익숙한 말을 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랑 닮은 내가 평생 찾던 여자라는 말도 이게 좀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진심이 아니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요. 그냥 제 판단이에요. 원나잇 이후에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때는 좀 그 연락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좀 피하는 느낌을 좀 받으신 거네요. 더 이상 보려고도 안 하고 근데 바로 연락 끊으면은 욕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루 이틀은 먼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는 카톡이라도 그냥 보내놓잖아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상처가 엄청 크셨겠네요. 뭐 말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가 컸던 부분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인스타를 반년을 접었고요. 그랬을 때 대표님께서 한 번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 있냐고. 네네 제가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말이나 뭐 이런 행동 중에 상처도 줬을 것 같은데 이게 그분은 떼내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저를 상대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여지도 주지 않고 끊는 게 남자나 여자나 예인데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그냥 심심풀이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는 나한테 너무 심한 트라우마랑 상처를 줬고 나는 네가 나한테 진심인 줄 알고 평생 찾아다녔던 어머니 닮은 여자라고 해서 나는 그 말을 믿고 네가 부를 때 가서 만나는데 다 아니었으면 너는 끔찍한 짓을 한 거니까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그런데도 듣고도 전혀 먹지 않고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심심풀이로 계속 밤 11시, 12시, 1시 사이에 계속 뭐 나오라고 아니면 잘 지내는 계속 메시지를 그거 자체가 좀 상처였겠네요. 그냥 연락을 트는 거 자체가. 그 자체 때문에 정말 끔찍하게 상처였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아니 이미 상처가 생겼는데 날만 하면 또 긁어내고 날만 하면 또 긁어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계속 기억나게 하고
계속 그 당시에 그런 아픈 기억이 좀 다시 회상되게 하고 되는 그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만 하면 연락을 하고. 반복을 하다가 또 반복을 하다가 또 반복을 하다가 또 2023년 네. 6월에 네. 거의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마다 계속해서 DM을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DM 차단한 목록에 그 사람이 있는 것조차 소름 끼쳐서 1년 동안 차단했으면은 차단을 풀어도 더 이상 나를 못 접근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차단 목록에 있는 그거를 지웠는데 지우자마자 또 다시 계속 연락 잘 지내냐고 뭐 어쩌고 계속해서 끝없이 매일마다 매일 밤마다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 캡처를 해놨어요. 옛날 부산 옛날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보낸 걸 캡처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엔 또 뭐냐 했더니 그냥 연락했대요. 생각나서. 그리고 카톡 차단을 풀길래 마음을 풀렸나 해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보려고 하길래 또 이 부분은 제가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때 또 부를 때 제가 또 나갔어요. 혹시나 이 사람이 또 혹시나 진심이었을까. 그래서 나갔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하룻밤만 보내고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도대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아무튼 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연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영원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그건 내 자유인데 그건 내가 연락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인데 네가 무슨 뭐 이러더라고요. 너는 네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나한테 접근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넌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지. 그랬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가 네 어머니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 나가 그런 거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생각났다. 근데 내 어머니를 닮았으면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말을 한 것뿐이지 내가 뭐 어쨌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역겹구나. 넌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너는 네 어머니를 팔아서 여자한테 접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욕을 하다가 그게 약간 발작 버튼이었나 보다. 근데 본인이 어머니를 먼저 팔아서 여자가 지적을 했는데 왜 이제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처럼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어머니를 네가 감히 하는 식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 다시 얘기했어요.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래야 되니? 그럼 내 자인데 이러더라고요. 네가 안 받으면 되지. 그래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내가 접근하면은 나를 못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자신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연락해도 네가 안 받고 무시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냐. 연락을 하든 말든 내 자유인데 네가 잘못이라는 약간 그런 투로 얘기.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못 거부하니까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내가 연락하지 말든 내 자유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가장 심하게 겹겹이 상처를 입었어요. 모멸감도 받았을 거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되게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자는 아니지만 약간 그냥 어느 정도 뭐 제가 여자가 됐다고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상처가 돼서 일상생활이나 그 이후에 연애에 엄청 많은 지장을 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서 저는 그때 한 6, 7개월 정도 인스타그램에 안 보이시길래 그래서 해외를 가셨나? 네, 그래서 걱정을 사실 뭐 엄청 많이 했단 아닌데 그 중간중간 이 기억이 날 때마다 좀 그래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뭐 하시는 거지? 시합은 또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 너무 소식을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래도 간간히 이게 스토리도 올리시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피드에 이게 글을 게시하고 하셨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뭐 스토리인가 뭔가 올라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 이게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좀 주저주저 하시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는 처음 들어서 오히려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이에요. 이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인스타를 해서 비키니 선수가 돼서 그리고 운동 업계에 있는 누군가한테 친구하자는 반갑은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모르고서는 반갑게 대응을 함으로써 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끔찍해갖고 인스타를 인스타 때문에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여러분 맞았어요. 네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접촉할 방법이 없었겠죠. 사실 DM을 보낼 수.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끔찍한 일을 겪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남자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서는 잠자리까지 했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죽도록 끔찍한 경험이었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뭐 가족이나 얘기 뭐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주변 얼마나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 좀 궁금해서 얘기는 못 하죠. 다 했어요. 떳떳하고 다 했고요.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 비키니 선수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흉흉한 소문대로 거기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두들거리면서 여자들한테 접근을 하고 근데 계시는 맞아요. 일반 분들은 이 피트니스 이 바닥이나 트레이너들을 진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제가 나서게 된 것도 저는 이쪽 사람이잖아요. 오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계통에서 돈을 벌고 있고 체육관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짐웨어도 판매하고 다 뭐 태닝도 하고 요 장르 생활하는데 이 업계가 이렇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매도되는 게 그 몇 사람이 워낙 심한 짓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전부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심한 분들이 많이 껴있긴 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부분은 좀 이 삭제는 안 되지만 조금 최대한 좀 깨끗하게 정화작용을 해보자 하는 취지가 사실 컸거든요. 제가 뭐 영웅도 아니고 이거 나서서 제가 뭐 총대 메고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대응 자체가 제가 요청을 드린 건 그거거든요. 내가 나한테 겹치는 분들, 이 분들한테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부분을 내가 자료로 나한테 보낸다면 나는 지나가겠다. 그냥 가던 길 가겠다라고 주변 분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폭주죠. 사실 저도 얌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응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선수님의 상황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코치하는 선수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좀 괘씸해서 제가 직접 지금까지 코칭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다는 게 약간 그 패턴과 그 수법이 이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주변 분들이 상처를 주고 이러진 않았죠. 그냥 그렇죠. 위로를 해주죠. 오히려 이 이후에 주변 분들이 그 2차 가해처럼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더 이게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그게 좀 걱정되세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아직 그냥 제가 볼 때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과하면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용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뭐 참회하고 반성하는 느낌을 보여주면 일부라도 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아예 본인이 기회를 줬는데
전 차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이분 때문에 최근에도 뭐 그런 제보가 많아요. 뭐 이런 사건 사고의 제보보다 이분 때문에 오빠 뭐 다른 트레이너한테 오빠도 여자 뭐 분들한테 이렇게 해? 오빠 트레이너들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저희는 매도에서 의심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트레이너 하는 입장이나 선수를 하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되게 나쁜 부분. 사실 자기가 안 그러면 되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번 일 계기로 뭐 어떻게 해결될지는 사실 몰라요. 저도 미지수인데 그분은 반박을 하겠죠.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한번 만나긴 할 건데 반박을 하겠죠. 제가 뭐 반박하는 거에 대한 대응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이럴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팩트만 제보 받은 거, 저는 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전달을 받은 거를 그분들이 이제 선수님처럼 나서기까지 용기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대변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보는 했지만 개신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그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분은 아까도 누가 대신 뭐 반박하는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게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잘못한 부분 사과하면 너무 다 좋게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진짜 끝까지 가진 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뭐 영상을 보면 그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제가 뭐 야차 얘기는 했지만 일단 뭐 무조건 뭐 두드려 패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거보다 정신을 좀 차리긴 하고 싶어요. 저희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본인만 뭐 본인이 혼자 좋은 거 뭐 하고 남한테까지 뭐 피해를 주고 이렇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다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직위나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선수를 뭐 코칭하고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접근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서 본인이 나몰라라 하고서 말 그대로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렇게 뭐 상처도 계속 끄집어내고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너무 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뭐 약간 이거 너무 좀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뭐 저희가 자르면 되니까 너도 좋아서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진짜로 사랑을 하고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서 사실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하다. 한편으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상처를 그냥 치부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불편해서 오히려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 못하고 사실 왔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게 사건은 사건인데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그 뭐 지금 현재의 그분이어도 되고 그때의 그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달 못한 부분? 사람 새끼는 아니기 때문에 소화될 말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 같아도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오늘 들은 거는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이었다가 다시 연락하고 이런 거는 몇 명 못 들었거든요. 그냥 잠자리 가지면 연락 안 하고 사실 그리고 코칭을 받은 분들이 이게 제가 그런 것까지 게시하진 않아서 너무 방대해서 뭐 돈 관련된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다 대부분은 아닌데 뭐 레슨비 이렇게 해서 관계가 끝나면 남은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안 좋게 끝내서도 환불이 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다양하고 이 사람이 어느 하나의 수법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게 결과값은 좀 마지막 마무리는 좀 다양하구나. 그래서 저도 보면 진짜 소설 읽는 것 같았어. 좀 대단한 진짜 카사노바의 일대기 같이 그런 걸 읽는 것 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요
이제 이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